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이번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속적인 신행혁신운동을 화두로 올해 주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5대 수행법 안내서와 의례문 한글화를 마무리하고 종단본 불교 성전을 오는 10월 봉정할 계획입니다. 상월선언 정진체험에 제가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 참가자도 등장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인 이승윤 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했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청계사 지역대 대원들은 매일 아침 예불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동센터 담장을 화사하게 꾸미고 캄보디아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자라나길 기대했습니다. BTN이 경자년 설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신행 다큐멘터리와 인기 정규 프로그램 연속보기, 매일 밤 11시 방송되는 다큐 스페셜존 등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찾아 인사를 하고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업과 함께 겨울에 어울리는 음식으로 함께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4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종교계와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비공개 오찬을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BTN과 인터뷰를 통해 새로워진 이번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어제 템플스테이 정보센터 내 사찰 음식점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이낙연 전 총리,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이 자리했습니다. 오찬을 마친 이낙연 전 총리에게 오찬 주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큰 스님께서 그냥 이 동서양의 역사나 정신문화의 흐름에 대해서 워낙 많이 하셔서요. 강의 듣고 왔습니다. 오찬은 총리 재임 동안 관심과 격려를 보내준 불교계에 감사와 퇴임 인사를 전하기 위해 이낙연 전 총리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선거 관련 질문에 말을 아낀 이낙연 전 총리에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 분리와 선거 중립을 강조하고 종교인의 정치 행보를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종교계의 창당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 등 정당 난립이 예상되고 있다며 바뀐 선거법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큰 분수령이 될 수 있겠네요. 함께 걱정하고 그런 우려가 원만하게 풀리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법 개정에 따른 첫 선거로 총선이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우려도 있지만 원만하게 풀리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퇴임 후 인사 자리로 식사를 나누며 다양한 대화 가운데 정교 분리에 따른 당부와 우려도 함께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잘못해서 어떤 우려되는 게 생기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총선이 다가오며 정계 인사들의 예방이 잇따르고 있어 불자들은 이번 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라고 믿습니다. 앞서 김영근 성균관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흥정 목사와도 만나는 등 종교계와 소통 행보를 시작한 이낙연 전 총리는 원행 스님과 1시간여 오찬을 마치고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나섰습니다. 정계 인사들의 종교계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불자들의 표심은 어디로 향할지 총선에 대한 교계 안팎의 관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지속적인 신행혁신운동을 화두로 올해 주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포교원은 5대 수행법 안내서와 의례문 한글화를 마무리하고 종단의 대작불사인 불교 성전을 오는 10월 봉정할 계획인데요. 뉴미디어 포교 강화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포교 지도 활용도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의 올해 키워드는 지속적인 신행혁신 운동과 전법의 구체화입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되어 온 각종 편찬 사업의 완료와 보급의 활성화를 들 수 있습니다. 계율과 간경, 연불 등 생활 속 정진의 길잡이가 될 5대 수행법 안내서를 연내에 제작 배포하고 우리말 의례문 작업을 마무리해 포교 신도단체 결집대회를 중심으로 곳곳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경률론과 선호록 등이 포함된 불교 성전을 편찬해 오는 10월 봉정식을 봉행하고 종단 차원의 대작 불사인 만큼 영상과 음성 파일 형태로도 제작해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정진은 우리의 삶을 단단히 해주는 영양제와 같습니다. 수행이 생활 속에서 중심이 될 때 내가 변하고 사부 대중이 함께 변화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회의 깊은 울림과 맑은 향기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소통도 강화하는데 계층별 명상과 경전 등 필요자료를 손쉽게 제공하는 포교 콘텐츠 통합 플랫폼을 추진합니다. 또 웹툰 시나리오와 동화 일러스트 등 작가 템플 스테이를 지속 시행하고 오는 5월에는 두 번째 기술을 맞은 불교 크리에이터 발굴도 앞두고 있습니다. 창구를 일원화하는 포교 콘텐츠 통합 플랫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8배 수행을 할 때 어린이,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계층별로 마음공을 명상을 할 때 경전 자료가 필요한 분들과 사부대중이 포교원과 종단 소식이 궁금할 때 간편히 접근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포교 지도를 기반으로 지역별 포교 전략 수립의 첫 발도 내딛습니다. 포교 지도는 지난 2016년부터 전국의 법회와 교육, 수행 등을 조사해 체계화한 것으로 올해부터 각 교구 본사에 제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포교 신도단체의 자립성을 높이고자 실무자 교육을 신설해 연 2회 실시하고 월 단위 회의를 통해 소통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5년 단위로 포교 지도가 그려지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전략이 만들어진다면 지역에서 불교의 이상과 역할은 새로운 형태로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매월 신도 단체 임원 실무자 회의를 진행하여 단체와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신행 혁신과 생동감 넘치는 불교를 다짐한 조계종 포교원. 부지런한 hin지의 해를 맞아 사부대중이 함께 만드는 포교의 발자취를 기대해봅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상월선언 정진체험에 제가 불자들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 참가자도 등장했습니다. 최연소 참가자인 이승윤 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입방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상월선언에서 정진하고 있는 9스님들과 뜻을 같이 하겠다며 정진 체험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중학생인 아들과 아버지, 부자가 함께 체험을 마쳤습니다. 전날 입방을 위해 이재현, 이승윤 부자는 상월선언 종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정진 체험을 어떻게 해나갈지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가 했던 거 되돌아보면서 좀 더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싶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거나 공부 같은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보고 싶어요. 제 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그동안 저도 바쁘고 아들도 나름 요즘 중2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들과 함께 오롯이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간 아들과 옆에서 바로 몸으로서 바로 느껴지는 체험을 또 할 수 있고. 효연 스님에게 정진 체험 안내를 받은 후 문이 닫히고 하룻밤이 지난 다음 날 오전 굳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하루를 함께한 좌복을 가지고 법당으로 이동해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립니다. 이재현, 이승윤 부자는 윤기가 흐르던 피부와 맑았던 목소리 대신 갈라지고 푸석해진 물골이지만 평생의 기억에 남을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밤에 추워가지고 잘 때 좀 잠 잘 안 오고 힘들었는데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생각할 수 있던 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충분히 시간 가지고 여러 생각하니까 나름 뜻깊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힘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제가 살아오면서 온도 체크해가면서 살아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계속 온도계를 보게 되고 1시간 만에 뭐 10도씩 막 떨어지는 거 보고 내 몸이 스스로 감당을 처음 못 하던데 아버지 이재현 씨는 정진 체험으로 아들의 든든함을 느낀 동시에 오랫동안 정진 중인 9명의 스님들의 건강이 염려된다며 응원의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저희는 지금 하루 했는데 이 정도인데 옆에 계시는 9분의 스님은 벌써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그나마 저희 때는 날씨가 그나마 따뜻했는데 그 전에 더 영하 십몇 도까지 내려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2월 달에 회양하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수국사 신도 등 불자들의 방문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국사 신도들은 스님들의 건강을 염려하며 얼마 남지 않은 회양까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이제 무사히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스님들도 이제 처자정진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수국사 신도 회장으로서 저희 수국사 호잔 스님이 지금 곡기를 끊으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게 좀 걱정되고 무사 회양해가지고 아무 무탈 없이 나오셔가지고 아무쪼록 우리 불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빈소를 조문했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과 백년정사 회주 원산 스님, 통도사 종무소임 스님들은 어제 울산 삼동면 롯데별작에서 진행된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노제에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하며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불자로 알려진 고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19일 숙환으로 별세했으며 생전 고인의 고향인 울산에 있는 문수사의 중창불사를 이끌었습니다. 또한 윤회, 열반, 해탈과 같은 불교적 사상을 그룹 경영의 핵심 철학으로 삼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청계사 지역대 대원들은 매일 아침 예불과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또 아동센터 담장을 화사하게 꾸미고 캄보디아 아이들의 마음속에 꿈과 희망이 자라나길 기대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 30분 로터스월드 캄보디아 아동센터 내 법당에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예를 갖추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두 눈을 감고 가지런히 앉아 명상에 잠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지러운 감정들을 살피는 것,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함입니다. 불교 스카우트 청계사 지역대 대원들은 예불과 명상으로 하루의 첫 시작을 열었습니다. 아침을 살짝 뭔가 편하게 보낼 수 있어요. 그냥 뭐 바로 일어나면 세수하고 그냥 밥 먹는 건데 예불을 하면 그냥 더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계속 하다 보니까 적응도 된 것 같고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가 좀 보람찬 것 같아요. 솔직히 처음엔 좀 짜증났었는데 하다 보니까 하니까 더 아침이 상쾌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청계사 지역대 대원들이 로터스월드의 캄보디아 아동센터 단장에 나섭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의 로고부터 청계사 천진불의 깜찍한 모습까지 한 손에 연필을 쥐고 하얀 담장 위에 차근차근 밑그림을 그려나갑니다. 땀이 비가 오듯 덥고 습한 날씨지만 마음은 보람되고 뿌듯하기만 합니다. 생각보다 엄청 힘든데 그만큼 보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왔다는 흔적도 남기고 이렇게 귀여운 그림들 그리면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좀 행복해할 것 같아서. 밑그림이 완성되자 붓으로 페인트 칠을 시작합니다. 벽면을 구석구석 꼼꼼히 칠하는 만큼 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이제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풍족하니까 이제 부족함 없이 자라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게 더 소중한지
꿈을 가지게끔 그런 경험이 됐으면 해서 어느새 하얀 담장이 화사하게 변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는 물론 불법이 온 세상에 가득하길 바라는 자비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되게 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뭐 불교로 해가 저희가 불교로 와서 여기 와서 봉사를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도 불교에 그걸 해가지고 참여를 해서 뭐 여기에 많이 와서 봉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스카우트 청계사 지역대의 자비행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이 자라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한국불교 대표 방송 BTN 불교TV가 경자년 설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갑니다. 신흥 다큐멘터리와 인기 정규 프로그램 연속 보기, 매일 밤 11시에 방송되는 다큐 스페셜존 마련 등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남동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문화를 통해 현대인들과 소통하는 주석 스님의 살아있는 문화 포교 현장 다큐멘터리 꿈꾸는 수행자 불교 시대의 눈을 뜨다. 탈종교 천만시대 불교 문화의 미래를 상상하며 포교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은 불교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을 총정리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나누며 부처님 법을 실천해온 기도와 수행의 도량, 부천 서광사 동짓날 풍경을 담은 다큐멘터리, 사부대중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팥죽 한 그릇과 서광사 신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스토리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설날 연휴 4일간 매일 밤 11시 특집 다큐멘터리 존을 마련해 차례로 선보이는 시간도 마련합니다. 봄을 기다리며 신계사 복원 그 후는 장안사, 유점사, 표운사와 함께 금강산의 4대 사찰로 꼽히던 신계사 복원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BTN 다큐 촬영팀이 10여 차례 직접 오가며 담았던 복원 전 과정과 숨은 이야기, 신계사의 아름다운 사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달라이라마 존자 한국 방문을 간절히 염원하며 5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했던 방한 추진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설날 연휴에 찾아갑니다. 초청장을 전하기 위해 떠난 인도 다람살라와 일본의 여정과 추진의 주요 스님들의 인터뷰도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휴스턴 영화제에서 대상을 수상했던 2부작 다큐멘터리 다비는 불교의 전통적인 장례의식 현장을 1년여간 촬영해 불교의 생사관과 수행정신을 영상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밍글라바 담마마마카는 한국 비구니 최초로 미얀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최고 자기를 받은 해송 스님이 미얀마의 명상센터를 만든 기록입니다. BTN 최고 스타 광우 스님이 불도의 부산 중심 사찰인 범어사와 홍법사에서 불자들과 함께한 소나무 공개 녹화 앙코르 스페셜도 생동감 있게 선보입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의 정목 스님이 고요한 소리 회주 활성 스님을 만나 우리를 멈춰 세웠던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었던 특집편이 설날 연휴 3시간 연속으로 다시 만납니다. 100만 방송 포교사 붓다의 감동 스토리를 담은 BTN 붓다베, 가피와 함께한 한 해 기도로 시작하는 새해가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방송됩니다. 불자들의 인생 마지막을 함께하는 BTN 연불봉사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은 불교 장례 문화의 새로운 변화는 25일 찾아갑니다. 이 외에도 다큐 장애인 불자들 동남아 성지를 누비다, 특집 불교 합창 페스티벌, 다큐 나를 찾는 마음여행 명상도 방송됩니다. 설날 특집 프로그램은 전국 케이블 TV와 IPTV 등 국내 모든 플랫폼, BTN 앱과 홈페이지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어르신들을 찾아 인사를 하고 따뜻한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업과 함께 겨울에 어울리는 곶감, 국수, 누룽지 등을 나눴는데요. 그 현장에 최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종로구 무학동에 위치한 무학 제2경로당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맞아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현장. 곶감과 국수, 과자 등 경로당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드릴 선물을 가득 쌓아놓고 관장 정관 스님과 어르신들이 둘러앉았습니다. 반가운 선물을 보는 어르신들에게 웃음꽃이 가득 피어났습니다. 경자년 행복하세요.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해 집에 있어야 하는 관내 독거노인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닿았습니다. 정관 스님과 김승근 무학동장은 경로당 근처 독거노인 박모 할머니를 방문해 복지관과 기업체가 후원하는 음식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어 복지관 직원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돌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복지관의 노고와 선물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종로노인 종합복지관의 후원 나눔은 종로구 관내 경로당 60개소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자 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은행, 하이트진로, 원일 T&I 등 많은 기업체에서 식품과 영양제, 난로, 곶감 등을 후원해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이번에는 원일 T&I에서 500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상주에서 나온 곶감으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과 경로당 그리고 식당에 오신 어르신들까지 이번에는 곶감으로 되게 다 이렇게 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진로와 또 우리은행, 메일유업 이곳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풍성하게 이번 설날에는 많이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어르신들께. 선물을 받은 어르신들도 정관 스님과 복지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경자년 새해년에 우리 할머니들 건강하시라고 곶감, 쌀, 국수, 과자 선물을 너무 많이 갖다 주셔가지고 할머니들이 너무너무 그냥 아주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 아주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년에는 우리 정관 스님 몸 건강하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아주 감사합니다. 설맞이 나눔으로 명절에 특히 더 외로운 어르신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창원 수산자비선언이 창건 3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와 무보시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수산자비선언은 지난 21일 경내 법당에서 주지 법상스님과 부산 태종사 회주 도성스님, 석가사 조실 가산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창건 30주년 기념법회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보시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법상스님은 30년간 오직 불교 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6회에 걸쳐 불교인 단합대회와 16회에 걸쳐 시민화합잔치를 개최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용맹정진하는 사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산자비선언은 노인 장기 요양시설인 자비마을과 치매, 중풍, 노인 질환자를 위한 자비 요양병원을 비롯해 명국 한의원 등을 운영하며 지역과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말사인 대구 성화사가 민족 대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지난 21일 성당동 주민센터에서 성화사 주지 홍원스님과 운영위원은 김원동 동장에게 백미 10kg, 130포를 전달하며 부처님 자비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화사 주지 홍원스님은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도들과 함께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더불어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화사는 앞으로 어려운 불자 이웃들과 함께하기 위해 십시일반 신도들과 함께 모은 기금으로 이웃 돕기 행사를 펼치고 지속적인 포교와 자비행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태고종 옥천 국사암이 설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생필품을 나눴습니다. 지난 20일 경내 법당에서 진행된 나눔에서 대전 농아인협회, 옥천 장애인 복지관, 고엽제 전우회, 군북면 한부모, 조손가정 등의 쌀과 라면, 과자 등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혜정스님은 경기가 어려운데도 나눔에 동참한 임원과 신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의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설명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물품을 전달받은 단체들은 매년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는 국사암 주지 스님과 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정교 분리를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전 총리 또한 원만하게 풀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깨어있는 불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목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